S&P 500에 10년 동안 꾸준히 넣었는데 수익이 거의 없다고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. 지수는 분명히 올랐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상황, 황당하게 들리시죠?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게 왜 가능한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S&P 500 그냥 꾸준히 넣으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연평균 10% 수익률, 30년 데이터,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지수라는 말도요.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. 근데 그 수익률이 내 계좌에도 그대로 찍힐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드리는 세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. 지금부터 S&P 500 투자에서 실제로 수익이 반토막 나거나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. S&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국내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, 타이거, 미국 S&P 500이나 코덱스, 미국 S&P 500 같은 상품들입니다. 두 번째는 달러로 미국 ETF인 VO나 IVB를 직접 매수하는 방식입니다. 세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안에서 S&P 500 ETF를 사는 방식입니다. 이 세 가지는 수수료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환율에 노출되는 방식도 전부 다릅니다.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. 위험 설명할 때 다시 연결됩니다. 첫 번째 위험, 환율입니다. S&P 500은 달러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.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내 수익이 그만큼 깎입니다. 2023년에 S&P 500은 달러 기준으로 약 24% 올랐습니다. 근데 같은 기간 환율 변동까지 반영된 환노출 국내 ETF 기준 실제 수익률이 10%대 초반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같은 지수를 샀는데 수익이 절반 이상 깎인 겁니다. 반대로 환율이 오를 때는 이중으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. 문제는 환율 방향을 예측하는 게 주가 방향 예측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. 이걸 줄이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. ETF 이름에 H가 붙은 환해 지형을 선택하면 환율 변동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다만 해지 비용이 연 0.3에서 0.7% 정도 추가로 붙고 해지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위험입니다. S&P 500이 500개 기업을 담고 있으니 분산이 잘 됐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%입니다. 500개 기업 중 딱 10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, 알파벳이 그 상위에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이 빅테크 주가를 떠받치는 게 AI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점입니다. 그 기대가 꺾이거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?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% 빠졌습니다. S&P 500도 그때 49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 기술주 집중도와 지금 S&P 500의 빅테크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S&P 500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이 실제 포트폴리오 구조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세 번째 위험은 밸류에이션입니다. 쉽게 말하면 지금 비싸게 사는 위험입니다. S&P 500의 PER, 즉 주가 수익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약 22에서 27랩의 수준입니다. 역사적 평균은 15에서 16배입니다. 지금은 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. 높은 PER이 당장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상태에서 금리가 유지되거나 기업 이익 성장이 둔화되면 앞으로 10년의 수익률이 기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PER 20배 이상인 시점에 S&P 500에 진입한 투자자들의 이후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4에서 6%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연평균 10% 수익률이라는 숫자는 어느 시점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내 수익률과 전혀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투자 방식 기억하시죠? 환율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환해지형 S&P 500 ETF를 담는 겁니다.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환율 노출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. 집중도 위험은 S&P 500 하나만 담지 않고 MSCI 월드 ETF를 30% 정도 섞는 것만으로도 빅테크 쏠림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밸류에이션 위험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는 대신
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방식이 진입 시점 리스크를 나누어주는 구조적인 해법입니다. 월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금액보다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. 첫째, ETF 고를 때 환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름이 비슷해도 환노출인지 환해지인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수년에 걸쳐 10%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운용 보수를 비교하세요. 국내 S&P 500 ETF 수수료는 연 0.05%부터 0.5%까지 제각각입니다. 장기 복리 구조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. 셋째, 레버리지 S&P 500 ETF는 웬만하면 피하세요. 2배 레버리지는 오를 때 2배지만 떨어질 때는 복리 구조로 2배 이상 손실이 납니다. 오늘 말씀드린 환율, 집중도, 밸류에이션은 S&P 500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. 이 3가지를 알고 들어가면 어떤 계좌를 쓸지, 어떤 ETF를 고를지, 한 번에 넣을지, 나눠서 넣을지 선택이 달라집니다.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. 지금 3년 안에 써야 할 돈이거나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으려는 상황이라면 오늘 드린 3가지 기준으로 내 상황이 S&P 500과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겠어요?